자, 이제 자기창조 구조체의 예제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도 마찬가지로 예제 1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 리스트, 원형 연결 리스트를 구현을 해볼 거예요. 자, 근데 첫 번째 예제 1번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 차이점 위주로 한번 학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제도 마찬가지로 스트럭트 포인트형 구조체 만들었고요. 멤버 변수는 X포스, Y포스, 그리고 스트럭트 포인트형 포인터 PTR. 얘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P1, P2, P3 세 개의 노드를 만들었고 각각 X포스, Y포스의 멤버 변수 값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중괄호를 사용해서 1,1, 2,2, 3,3을 초기화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모습이 세 개의 노드가 만들어졌고 각각의 P1, P2, P3에는 멤버 변수가 1,1, 2,2, 3,3이 저장이 되어 있겠죠. 자, 근데 두 번째 예제에서는 자, 스트럭트 포인트형 P4, 노드 P4를 만들 건데 이번에는 동적 할당을 통해서 만들 거예요. 자, 우리가 동적 할당 배웠었어요. 자, 그러면 동적 할당은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빠졌네요. 자, 동적 할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샵 include std lib 헤더 파일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헤더 파일 꼭 삽입해서 실행을 시켜주세요. 자, 동적 할당을 쓸 거니까 요 헤더 파일을 삽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이제 구조체를 만드는데 동적 할당으로 구조체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동적 할당 어떻게 했어요? 자, 말로크 써주시면 되고요. 크기는 요 구조체 크기만큼 만들면 되죠. 그러면은 말로크 다음에 괄호 다음에 쓰는 게 내가 만들고자 하는 데이터의 크기예요. 자, 그 데이터의 크기는 스트럭트 포인트형 크기만큼 만들 거니까 이 말로크 안에 들어가는 거는 사이즈 오브로 스트럭트 포인트만큼 그 크기만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동적 할당은 보이드형 포인터로 반환하니까 내가 만들고자 하는 데이터형으로 반드시 형변환 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스트럭트 포인트형 포인터로 형변환을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그 동적 할당한 메모리의 주소가 리턴이 되기 때문에 그 주소를 담을 포인터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 포인터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데이터형과 일치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스트럭트 포인트형 포인터로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걔의 이름을 P4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P4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포인터예요. 근데 그 포인터가 동적으로 할당된 메모리 공간, 어떤 구조체, 스트럭트 포인트형 구조체의 크기만큼 만들어진 그 공간을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하기는 조금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P4라는 노드가 만들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그림과 같이 P1이 P2를 가리키고 P2가 P3를 가리키고 P3가 P4 동적 할당으로 만들어진 노드 P4를 가리키게 한 후에 P4가 다시 P1을 가리키게 하려고 할 때 이때 우리가 그 마지막 그 포인터, 스트럭트 포인트형 포인터 PTR의 멤버 변수 초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일단은 우리가 이 P4에도 값을 넣어줘야 되니까 P4에도 우리가 4,4라는 값을 초기화를 해보겠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때는 P4 화살표 X포스는 4, P4 화살표 Y포스는 4로 초기화하면 되겠죠. 왜냐면 이 P4가 일단은 사실상은 포인터예요. 근데 그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게 동쪽으로 할당된 메모리 공간, 그 구조체 크기만큼 만들어진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있는 멤버 변수 X포스에 접근하려면 화살표 연산을 써야 하겠죠? 그래서 사실상은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포인터 P4가 있는데 걔는 동적으로 할당된 어떤 메모리 공간이 있고 걔는 구조체 스트럭트 포인트형으로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그 공간의 주소를 P4가 담고 있어서 P4가 포인터로서 구조체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쪽으로 할당된 공간의 X포스, Y포스에 접근을 하려면은 P4 화살표 X포스
다음과 같이 P4 화살표 X포스, P4 화살표 Y포스로 접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은 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냥 노드 하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실제적인 그림은 아까 제가 보여준 그런 그림이 됩니다. 왜냐면 P4는 지금 다른 P1, P2, P3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노드 자체로 만들어진 건데 P4는 사실상 동적 할당으로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포인터 P4가 동적으로 할당된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그래서 이 P4의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P4의 화살표 X포스는 4고요. P4의 화살표 Y포스는 4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노드 P4가 4,4로 초기화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자, 일단은 지금 P1이 P2를 가리키게 해야 되니까 P1.ptr은 n%p2 해서 P1의 포인터에는 P2의 주소를 넣어줬어요. 자, 그렇다면 P1이 P2를 가리킬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P2.ptr은 P3의 주소를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P2는 P3를 가리킬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P3의 PTR은 자, 이번에는 근데 n% 지금 앞에는 초기화할 때 어떻게 했어요? n%p2, n%p3를 했어요. 근데 이 P3는 P4를 가리키게 해야 되니까 P3.ptr에는 그냥 P4를 했습니다. 자, 왜 n%p4를 안 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결 리스트를 전체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형태지만 실질적인 P4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죠? P4가 그냥 포인터인 거고 동적으로 할당된 어떤 메모리 공간이 생기고 그 메모리 공간 안에 지금 4,4가 들어있어요. 4,4가 들어있고 걔의 주소값을 P4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4 안에 들어있는 주소 자체가 어떤 동적으로 할당된 메모리 공간이고 걔가 마지막 노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P4는 n%를 붙이지 않고 P4 자체가 포인터니까 그 안에 그 동적으로 할당된 메모리 공간에 그 노드의 주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P4를 값을 써주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P4의 포인터 부분에 지금 P1의 주소값을 넣어서 P1을 가리키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P4의 멤버 변수 PTR에 접근하기 위해서 P4 화살표 PTR로 접근할 수 있죠. 그리고 걔는 P1의 주소를 내야 되니까 n%P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제와 마찬가지로 이 점과 점의 연결 관계를 찍어볼 건데요. 첫 번째 줄에서 P1.x포스, P1.y포스. 당연히 실행 결과는 1,1이 나오겠죠. 자, 근데 첫 번째 줄에 이제 두 번째 파트. 포인터 P1.ptr.x포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P1.ptr에는 뭐가 들어있죠? P2의 주소가 들어있어요. 그 P2의 주소가 가리키는 것은 P2가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는 P2라고 했어요. 요게 전체적인 의미는 P2. P2.x포스, P2.y포스예요. 그러니까 실행 결과는 2,2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파트의 실행 결과는 2,2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예제랑 똑같았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P2.ptr 화살표 x포스. 당연히 P2의 PTR에 들어있는 게 지금 포인터고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게 P3죠. 그 P3의 멤버 변수에 접근할 때, 자, 포인터가 구조체를 가리키고 있을 때 그 포인터를 통해서 구조체 멤버 변수에 접근하는 연산자가 요 화살표 연산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P3의 멤버 변수 X포스에 접근하는 거니까 P2.ptr 화살표 X포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한마디로 P3.X포스, P3.Y포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 결과는 P3에 해당되는 거니까 3,3이 나와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P3.X포스, P3.Y포스 당연히 3,3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P3.ptr의 화살표 X포스예요. 자, P3의 PTR이 가리키고 있는 거는 뭐예요? P4예요. 그 P4의 X포스니까 4,4가 나오겠죠? 그래서 P3.ptr의 화살표는 다시 말해서 뭐와 같다? P4와 같다. P4의
Y포스니까 P4 X포스니까 4,4가 나오겠죠?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지금 마지막 줄이 우리가 처음 보는 부분이에요. 자, 일단 P4의 X포스, P4의 Y포스는요. 여기 이제 실행 결과 여기 좀 오타가 났네요. 여기는 지금 P4의 Y포스가 됩니다. P4의 X포스, Y포스니까 4,4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4,4고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을 한번 볼게요. P4의 PTR 자, 일단 P4 화살표 PTR이에요. 왜냐면 일단 P4의 그 PTR 변수에 접근을 하면 P4의 화살표 PTR로 접근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P4는 원래 실체가 뭐예요? 포인터예요. 그 포인터가 동적으로 할당된 공간에 메모리 공간에 어떤 구조체가 만들어지고 그 구조체를 가리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P4를 통해서 X포스에 접근하든 Y포스에 접근하든 P4의 PTR로 접근하든 포인터 P4를 통해서 구조체 멤버 변수에 접근하려면 무조건 화살표 연산을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P4의 실체가 포인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단순하게 P4 화살표 PTR로 되어 있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그 구조체 멤버 변수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체 멤버 변수에 접근을 했고 그 구조체 멤버 변수 PTR에 들어있는 값이 뭐예요? 바로 P1의 주소죠. 얘가 지금 리턴하는 값은 P1의 지금 P4의 PTR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P1의 주소예요. P1의 주소. 그런데 우리가 화살표 연산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포인터가 가리키는 그 멤버 변수라고 했었어요. 글씨를 쓰기가 힘드네요. 얘는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은 P4의 PTR 자체가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포인터에 접근한 거고 그 포인터를 통해서 멤버 변수 PTR에 접근한 거니까 그 PTR 멤버 변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P1의 주소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화살표 연산은 다시 말해서 요거와 같다고 했어요. 자, 어떤 포인터를 통해서 멤버 변수에 접근하는 거라고 했어요. 지금 그래서 위에 있는 코드는 요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요렇게 포인터와 주소가 만나면 상쇄가 된다고 했죠? 결과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건 P1.X포스예요. 그러니까 P1.X포스는 뭐예요? 1,1이 되는 거죠. P1.X포스, P1.Y포스는 1,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자, 여러분들 헷갈리실 건데 요거 P4를 통해서 P4 화살표 PTR은 그냥 포인터를 통해서 멤버면서 포인터가 구조체를 가리키고 있을 때 그 포인터를 통해서 구조체 멤버면서 접근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멤버 변수 PTR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그 자체가 P1이에요. 그리고 이 화살표 연산 자체를 우리는 뭘로 바꿨을 수 있냐? 바로 포인터를 통해서 멤버 변수에 접근하는 포인터하고 점의 연산과 같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시 쓰면 포인터 그리고 괄호치고 %P1 그것의 X포스니까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요 주소 연산자가 상쇄가 돼요. 상쇄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P1.X포스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P1.X포스, P1.Y포스가 되기 때문에 걔의 실행 결과는 1,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제 조금 어려우니까 천천히 이해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질문 남겨주시고 네, 예제 꼭 따라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행 결과 꼭 확인해 보세요.